어떤 식으로든 철학은 가치가 있어요. 다만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면, 탐구해야 될 상황, 내 방향을 정해야 되는 상황, 방황하고 있을 때, 혼란이 찾아왔을 때 혼란을 잠재워야 할 상황,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개념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철학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철학 같은 경우에 이제 가치가 없다라는 평판이나 왜 배워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가치가 없는지,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배울 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처음으로 해볼 얘기는 철학이 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걸 알려면 일단 철학이 뭔지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서 철학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철학은 애지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변학문을 가리키게 됐고요. 형이상학과 윤리학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를 살피면 철학이 가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지가 가치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이런 경향은 탐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탐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변학문의 관점,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관점으로 보면은, 형이상학은 개념을 정의하는 학문입니다. 개념을 정의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다 정의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요. 개념 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랑의 경우를 본다면, 사랑을 비극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사랑은 정말 필요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극으로 보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 다가오거나 이럴 때 비극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을 하려 나서게 될 거고, 이제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처럼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은, 이런 개념 정의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내가 잘못 잡았나? 직업이라는 개념, 일이라는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잡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양상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뭘까, 직업이 뭘까, 아니면은 삶이 뭘까,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규정하면서, 삶이 이거였네, 사랑이 이거였네 하면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개념 정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형이상학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탐구를 원하지 않는다면 애지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걸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치라는 게 그 주관적으로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학문이에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을 정의하면서 개념에 대한 어떤 걸 마주했을 때 태도가 나타난다면, 윤리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이제 형이상학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제 윤리학적인 측면, 가치를 따지는 측면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 윤리학은 가치를 따져주기 때문에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이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들이 있죠. 개인적인 답들이 있는데, 이런 답들이 상황을 맞이하고 그러다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과연 무엇이 옳았었을까라는 생각에 놓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상황을 방황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부딪혔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다. 예. 개인적인 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가치 재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가치 재평가는 어떤 학문이 하느냐? 윤리학이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윤리적인 측면이 강한 그 책들, 노자, 장자, 이게 원래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하진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노자나 장자 아니면은 뭐 니체 이런 책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가치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접근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건 윤리학적인 건데 이런 것들 방황을 벗어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올바른 뚜렷한 인식을 갖게 해준다거나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런 윤리학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물론 윤리학은 항상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둘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할 때 바람을 폈다고 했을 때 애인이 바람을 폈다고 했을 때 사랑을 규정을 해야 돼요. 사랑을 규정했는데 이 사랑에 해당되지 않고 그러면 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나는 할 것인가, 이 남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게 옳은 것일까, 이걸 논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과 윤리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삶의 방황이나 어떤 가치를 다시 탐구해야 될 부분에서는 윤리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가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리학이나 이런적인 부분에 대한 책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철학은 가치가 있어요. 다만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면 탐구해야 될 상황, 개념을 정립해서 내 방향을 정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방황하고 있을 때, 혼란이 찾아왔을 때 혼란을 잠재워야 할 상황,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이래요. 모든 것이 다 이래요. 수학 같은 경우도 배울 가치는 있어요. 배울 가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들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가치가 낮다고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왜 배워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예능이 굉장히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가치 있는 건 아니다. 오락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분명히 가치를 지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화제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는 게 철학이 배울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 배울 가치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배울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은 가치를 묻는 질문이죠. 근데 이 말은 다르게 하면은 가치가 있다면은 배워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워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당위명제에 대한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당위명제에 대한 의문이냐면 목표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규정하는 게 당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 건강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라는 규정들이 생깁니다. 이 당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봤을 때 목표가 연애라고 해봅시다. 살을 빼야 한다, 아니면은 돈을 벌어야 한다, 아니면은 차를 가져야 한다, 이런 당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명제들이 당위명제라고 봐야 옳습니다. 아니면 가치를 따졌을 때 나오는 게 당위명제인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배울 가치가 있느냐는 당위명제로 치환이 될 수 있고요. 당위명제로 치환을 해보면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목표가 수립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철학을 왜 배워야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철학은 애지와 사변 철학으로, 사변 학문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사변학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변학문은 윤리학과 형이상학이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있는 건데 애지, 지혜를 사랑하는 태도는 배울 수가 없어요. 개인의 의지에 대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지를 목적으로 해서 배울 가치가 생기지는 않고요. 윤리학이나 형이상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왜 배워야 하느냐? 어떤 목표를 지닐 때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윤리학 같은 경우는 방황을 끝낼 때, 방황,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혼선이 생겼을 때 이런 걸 보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형이상학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립을 통해서 뭐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럴 때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방황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적인 측면들이 가치를 지닐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들이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처럼 방황하거나 뭐 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배워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지 않겠죠. 윤리학과 형이상학을 알아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배울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 배울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배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좀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한테 가치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야 한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우물한 개구리의 관점이죠. 자기한테 좋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좋을 거야 그러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방금 난 거는, 이런 얘기, 철학이 배울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또 약간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인문학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인문학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런 표현은 각 시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고, 이런 적은 없어요. 뭐 인문학이 뭐 이렇게 막 엄청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소크라테스 시기 때도 하는 사람만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세 시대에도 하는 사람만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 때 하는 사람만 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마치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인문학이라고 불렀던, 철학이라 불렀던 것을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몇몇 사람 아니에요. 그 책에서 나오는 것도.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몇십 년 동안 몇 명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대, 뭐 중세 이쪽으로 가더라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막 어떤 사람 고대 그리스는 엄청나게 인문학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애초에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쏙닥쏙닥 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지, 막 발전했었다, 엄청나게 흥행했었다 이런 적은 없고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고, 지금 시대에는 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책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인문학적인 호기심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과 인문학이 유지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호기심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막 호기심이 생겨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럼 인문학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위기는 없고 계속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발전을 시켜왔을 뿐이에요. 계속 같은 이야기도 반복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무너지고 있다, 위기다 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직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철학은 가치가 있는 거고, 오해가 분명히 하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철학, 가치 당연히 있죠. 어떤 것이든 배우면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울 가치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울 가치가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를 막 높게 고평가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문학이 위기라는 사람도
위기라는 사람도 제대로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정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철학의 가치에 대한 개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